내 인생의 쉼터. 기억하시죠? 제주 쉼터. 제주 쉼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네.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터는요 할인항공, 또 렌트카, 숙소, 택시 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터가 확실하게.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네. 제주 쉼터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제주니까. 그렇죠. 놀랍습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터 관훈 라이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관훈 라이드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10월입니다. 네. 10월. 이제 드디어 저도 한팔을 청산하고 네. 깃발인데, 아니 뭡니까 이거? 아 이거요. 예, 아직 날씨가 좀 애매해서 예. 다 펴보세요. 팔길이도 애매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말이죠. 원래 육부. 깃발인데 이분이 입으면 반팔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사이즈 본인 거 맞습니까? 아 그럼요, 당연히 맞습니다. 어깨선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패션을 몰라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올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네. 그렇지만 저희가 진작에 정리했어야 할 분단 체제도 올해 안에 다 끝내버려야 한다. 네.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갖습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이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두 분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 같습니까? 우리 먼저 민동기 국장님. 저는 예전부터 네. 방송에서 네, 판문점에서 판문점. 남, 북, 미 정상이 만날 것이다.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정도가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저도 정상훈 요새 기자. 좀 판문점이 살짝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동기 선배께서 판문점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저는 워싱턴으로 아, 걸어보겠습니다. 워싱턴. 저도 워싱턴 쪽에 좀 더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을 갖는 게 네. 중간 선거가 코앞입니다. 이 그렇죠. 선거 현장 놔두고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북미 네. 정상회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판문점도 워싱턴도 아닌 울릉도로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울릉도요? 예. 울릉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 네. 바보상회에 조미 오징어 네. 잎, 조미 오징어 잎을 울릉도에서 같이 드시면서 네. 북미 정상이 고소하게 드시면서 고소한 관계를 그러다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고소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조미료가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이 세계 평화를 드디어 오징어가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징어 근데 잎, 오징어 잎. 진짜로 울릉도에서 네,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독도함 타고. 그렇죠. 독도함 타고. 그러면 일본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네. 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바보상회의 조미 오징어 잎을 선사합니다. 예, 이 아귀라고 네. 아구찜. 그렇죠. 네. 근데 아구가 옛날에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맛도 없겠거니 하고 잡은 다음에 버렸거든요. 네. 나중에 이거를 찜으로 해 먹으니까 이것만큼 산의 진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맛있죠. 살도 오동통하고 말이죠. 자, 그런 아구처럼 오징어 잎은 그동안 버렸습니다. 네. 최근에 혼술 안주로 치맥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익숙한 오징어 몸통이나 다리하고는 또 완전한 다른 맛. 예, 쫀득하고 고소한 식감으로 중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요즘 이 가격이 무척 치솟았는데 바보상회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징어 잎만 파는 거죠? 그렇죠. 네. 오징어 잎만. 이게 오징어가 입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마리당?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오징어가 예, 이 안에서 사가를 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징어 잎의 그 가치는 네. 치솟고 있고 심재철 잎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심재철 잎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자유한국당도 슬슬 발을 빼는 분위기던데. 글쎄 말이네.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은 뭐 무슨 청와대 업무 추진비 뭐 온갖 억측을 다 쏟아내더니 뭐 네. 무슨 고급 와인바 가서 먹었다니 68,000원. 뭐 골프장 가서 먹었다느니 알고 봤더니 매점 가서 먹고 그냥 밥집 가서 밥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너에 몰리니까 끝내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왜 삼각김밥을 안 먹냐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서 무슨 이 작가에 이런 데 갔다 그러는데 네. 아니 삼각김밥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놓고는 또 다른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밤이되도록 그렇게 네. 혹사를 시켰어야 되겠느냐 아. 직원들을. 그러니까 이게 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혹사를 시키면 삼각김밥 먹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태를 식당에서 보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럴 때는 오징어 잎을 차라리 주라. 네. 이렇게 김성태 대표가 얘기했다면 출구 전략으로 최고가 아니었겠는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오징어 잎을 줘라. 그러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했을 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아니야. 예,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을 거고, 네. 저기 기획재정부는 네.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소를 풀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화목과 화평을 부르는 네. 오징어 잎. 네, 김동연 부총리도 감옥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출구 전략을 못 짜고 있는데 네. 오징어 잎으로 돌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하. 딴소리 하지 말고 한 열흘 동안 최고위원 될 때 오징어 잎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먹으면서 이제 우리는 입이 문제다 항상. 그렇지. 오징어 잎을 담겠다. 네. 이렇게 국민에게 고소함을 주는 오징어 잎. 음. 자, 바보 상회의 초미 오징어 잎.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아, 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아직 네. 이 깨끗한 손질 과정을 거친 국내산 오징어 잎이라서 안심해서 드셔도 됩니다. 아, 이 파스타. 이 파스타로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면 요리에 프라이팬에 버터 구이로 먹어도 좋고 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버터 구이로 만든 겁니다. 이거 그냥 드셔도 되고 파스타에 섞어서 먹어도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응.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오셨어요. 진짜? 아, 여기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 왜요? 이게 원래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네. 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좀 식어가지고. 음. 네. 안 따뜻한데도 맛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음. 와, 왜냐? 맛있어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짜. 오징어 잎이 있으니까 네. 모든 맛을 압도합니다. 그렇죠. 짭조름하면서도 쫄깃하면서도 되게 고소한 게 풍미가 장난이네요, 장난. 그래요. 음. 그 청와대의 그 업무 추진비에 네. 뭐 이자가 이런 게 없이 다 음. 김용민닷컴 바보 상회 오징어 잎 오징어 잎 오징어 잎 오징어 잎 네. 이것만 만약에 어. 딱 기록이 됐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난리 났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나도 사 먹자. 우리 당원거였다니. 이저 평양 옥류관 북한엔 평양 옥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응. 남한은 이 바보 상회에 오징어 잎 갖고 응. 파스타 만드는 면 대 면 대결로는 이게 가장 어우, 확실한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겠는가? 야 이거 진짜 묘한 맛이다. 이거 식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히려 음. 식어서 음. 이거랑 오징어 잎이랑 같이 먹을 때 음. 고소한 맛이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식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사탕보다는 조금 작지만요. 하여간 입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입 안쪽을 보면 살짝 멈칫하게 되는 건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네요. 뼈도 없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야 바보상회가 이거 또 히트치네. 네. 오징어 잎 갖고 이거 식당 내도 되겠는데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좀 고추장 섞어서 볶아 먹어도 네. 어마어마하게 맛있겠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먹는 걸 그냥 안주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걸 파스타랑 섞을 생각을 한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창조적입니다. 소개팅 할 때 아주 좋겠네요. 오 이거 진짜 해 먹어봐야겠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15,000원이에요. 이게 15,000원이에요? 예. 한 5인 가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오징어 잎인데 네. 그거 갖고 뭐 고추장에 볶아가지고 밥도둑이 됩니다. 밥도둑. 네. 아, 삼각김밥보다 낫네요.
아니 이게 그럼요. 그 저기 홍지만 SBS 기자, 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더만. 네. 근처에 24시간 순댓국밥집이 있다. 왜 거기는 안 가느냐? 중소상공업자, 네네. 식당 주인들을 위한 그런 코멘트를 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진정한 서민의 정당이구나. 자유한국당이. 네. 지금 아마 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출구 전략 따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럼 심재철이가 내년도 당대표 나가려고 했는데 인권으로 말도 없는 척가지고 네. 말도 없는 그냥 병살타가 된 거 아니에요? 병살타. 그렇죠. 저 지도부에도 뭐 제대로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공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흔히 말하는 그 나만 믿고 따라가라 뭐 그랬던 기자로 거 같은데. 따지면 특종을 하려고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공유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전략 이런 것도 짤 수가 없었던 거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갔다가 완전히 지금 대치기 당할 상황이 되어진 거죠. 다른 것보다도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돌파력이 맞아요. 대단하다. 좀 우습게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왜 우습게 봤냐면 너무 좀 노선이 우파적이어서 아, 이 양반 장하성 실장하고 또 한판 붙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 가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오징어에 먹고 반성하세요. 그렇죠? 반성하겠습니다. 네, 이미 문제였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저희가 파스타가 맛있는 게 아니라 오징어 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있는 맞아요. 거예요. 묘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게 그냥 오일 파스타인데 오일 파스타에서 느껴지는 뭐 다른 재료보다 맞아요. 이 오징어의 이 고소함과 이 향이 되게 압도를 하는 되게 고소해요. 네, 애들도 되게 맛있게 먹겠네요. 이 정도면. 애들도 되게 맛있게 먹겠어요. 애들도 네. 이거 자제분이 드실 수 있나? 오징어 입을. 아직 이유식도 못 먹습니다. 은주 씨가 이거 갈아서 한번 먹여봐. 아, 좀 오징어 입을요. 갈아. 갈아서 해봐. 한번 바삭바삭 한번 갈리는지 한번. 이 제가 식탐은 좀 없는 편인데 그 앉은 자리에서 네. 유독 이렇게 많이 먹는 그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오징어, 오징어 입. 쥐포, 이런 거는 완전 킬러거든. 어. 이거 앉아서 이거 먹으면 이거 음. 앉은 자리에서 저는 다 먹습니다. 이 위험한 제가 좀 식탐이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입은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이거. 아우, 우리 김용민 닭국에 이렇게 맛있는 것만 있지. 아니 맛이 없는 것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 응? 김영민닷컴에서 내가 이제 몇 번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좀 위험한 사이트야. 왜? 아니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다른 것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 네. 이게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아, 거기 진짜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아. 유해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니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 거기. 몇 가지를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그거를 딱 보면은 그 맛이 막 도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먹으면 돼요. 실컷 먹고 그거 네. 먹으면 돼요. 네. 다 해결되는군요. 거기 네, 안에서. 그럼. 지난번에 얘기한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전 기자 예. 아직까지 비타 스무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거봐. 이 친구 은근히 독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김용민닷컴이 이제 장의사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장의사만 들어오면 다 요람에서 부동까지. 네, 그렇죠. 요람에서 부동까지 아하.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음. 네. 아, 싹싹 긁어 먹었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그냥 스파게티를 해서 먹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징어 잎을 그렇지. 함께 해서 먹어야 됩니다. 짬뽕에 들어가도 좋겠어. 아, 그러네. 그러네. 저 그냥 먹으면 많이 안 먹겠는데요, 저거. 네. 이게 여러 가지 레시피를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비벼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걸로. 비빔면에. 맞아.
좀 이따 게스트로 오시는 분은 저희가 이거 먹었다는 거 알면은 굉장히 서운해하시겠는데요. 다음엔 또 국물 떡볶이. 국물 떡볶이가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서욱 선배가 그러더라고. 음. 지난주 것도 안 올라왔는데 새로운 녹화를. 설거지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접시만 좀 담가놓고 빼면. 다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원래 다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네, 저 적당히 먹고 빼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 예. 구속당한 아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몇 개의 입이 들어간지 몰라요. 네. 예, 예. 자, 오징어 잎 여러분 15,000원이면 이 한 박스, 이 한 봉지를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한 끼로 아주 최고야. 진짜 이 15,000원에서 이걸 사가지고 이 정도 양이면 꽤 많이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맥주에 먹기. 혼술용이라고 네. 해서 아니 이 정도 혼술까지 이건 뭐 서너 명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혼술용입니다. 예, 혼술용. 이거 진짜 혼술용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예. 제가 보니까 한 조고의 3분의 1은 파스타에 해 먹고 네. 3분의 1은 비빔면에다 해 먹고 3분의 1은 그냥 마른 안주용으로. 그렇죠. 이게 뭐 골뱅이 대용으로도 매우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 예, 예. 자, 김장 여러분. 담글 때.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바보 상회의 조미 오징어 잎 한번 삶은 거예요. 네. 씨알이 굵어서 풍미와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당일 조업한 오징어에서 바로 손질합니다. 아하. 오징어 잎을 위해서 오징어 잎 빼고 버립니다. 나머지 오징어는. 나 오징어를 그 비싼 걸. 아니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방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과묵해졌어요. 네. 그렇군요. 입을 다 떼어버려가지고. 이 시끄러우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몸이 동동 떠서 아하. 굉장히 잔인하네요. 말하고 네. 보니까. 김용민닷컴에서 건어물 안주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보상회의 조미 오징어 잎.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자마자 사실 음. 향이 굉장히 좋아서. 난립니다 여기. 바다상회의 바다보물.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상을 했습니다. 바다보물을 죽여서 네. 바보상회. 아이고 세상에 요겁니다, 요거. 쥐포 같은데. 뭐죠 이거? 그리고 또 요즘에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오징어 잎, 오징어 참 스테이크. 이거 그냥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바보상의 건어물 세트가 완성됩니다. 오! 눈앞에 복도가 확 펼쳐집니다. 후회하기 싫으시죠? 아 사먹고 짜증나잖아요. 이 바보상회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바보상회의 건어물 안주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명절 선물은 역시 바다보물, 바보상회의 바다보물 건어물 세트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 혹은 바보상회.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도 네. 한 주 동안의 미디어의 빅 이슈 혹은 디테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요새 좀 사실 그 EBS 있잖아요. 네. EBS가 요새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에듀케이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네, 교육 방송이죠. 네. 네. 여기가 최근에 요새 좀 몇 가지 일이 좀 있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장애랑 사장과 관련된 건이 있었고 이 두 번째는 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두 번째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조금 전선이 좀 더 명징해서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EBS를 계속 요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이 비례대표 김성태. 네네네. 서있선 그 김성태. 그 김성태가 딴 사람 아니고, 아니고 예, 비례대표 김성태. 당대표 말고 비례대표 김성태가 또 있는데 네. 이 김성태 의원이 이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미디어를 관장하는 그쪽 위원회 수석인데 이 사람이 이제 EBS 관련된 법안을 하나 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교육방송은 너네는 그 보도나 시사, 뭐 오락 프로그램 만들지 마라. 그냥 뭐 교육만 해라.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취지로 이제 개정안을 낸 거예요. 교통방송은 교통만 해야 되고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만 기독교 하고. 복음 전파만 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또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 다 틀면 다 시사를 하는 마당에 좀 그렇죠. 퇴행적인 데다가 네. 사실 이 교육이라는 가이드라인도 좀 애매한 게 그냥 뭐 주구장창 뭐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그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 시민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것도 교육의 일환인 그렇죠.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인데 네.
이 프랑스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신문 읽기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신문을 비평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비평을 그 신문을 또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교육으로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뉴스랑 시사랑 결합되지 않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도, 시사, 뭐 오락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근데 뭐 EBS는 이미 굉장히 좀 기계적 중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중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얘기도 나오고 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나오고 이걸 최대한 뭐 반반씩 섞어서 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이런 법안을 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EBS의 빡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빡침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막 살아가다가 또 열받는 일들 있잖아요. 예. 이 열받는 일들을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 뭐 이런 걸 좀 고민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주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 뭐 갑질공화국, 뭐 청년들의 주택 문제, 그리고 동물학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네. 이런 거는 뭐 전혀 정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왜 이런 걸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입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자기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견해를 밝히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입법을 하든지. 네. 본인들도 뭐 그런 뭐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 표에서 활동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뭐 EBS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온다 라면서 이거 오로지 그래요. 딱 그 잣대네. 네. 그 정도 수준이야. 자유한국당이. 아니, 그리고 음. EBS가 뉴스 시사를 전체 프로 퍼센테이지에서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걸 또 못하게 아니 문제는 뭐 뉴스를 하는 거를 지금 제한하는 게 아니라 네. 방송 소재에 시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시사 아닌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사는 게 다 시사인데. 아니 그러면 아예 사회 과목은 하지도 말아야겠네. 아니, 시사니까. 교육 자체가 시사예요, 시사. 교육 자체가. 네? 오징어 파동 나면 오징어를 광고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사는 하지 마라 방송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모든 게 다 시사지. 네. 예전에 그래서 CBS가 5공화국 시절에 언론통폐합당해서 뉴스 시사를 못 하게 됐었거든. 근데도 했었어. 기독교 교양 증진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네. 그리고 뉴스는 못해도 교계 뉴스를 통해서 목사님들 네. 심의 나간 거. 그렇죠. 이 소식 전했고 생활경제 뉴스 이건 또 허용을 했거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노동자들 파업하는 소식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할 수가 없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여전히 지금 뭐 뉴스 보도 시사를 하려면은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 보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 잣대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시사 보도 이런 걸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TBS 같은 경우도 TV 같은 경우엔 그 시사 보도 허가를 안 받았을 걸? 그럼에도 그건, 하고 있어요. 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시민의 교양 증진 이런 목적으로. 네. 김호준의 뉴스공장 라디오로 한 거 TV에 저녁에 재방송되죠. 네. 또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같은 거 네. 우리 민동기 국장이 나오시는 거기도 거기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제약을 두거나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아니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도 그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하지 왜 그런 시사하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 잣대로 지금 시사와 비시사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잣대라고 하기에는 음. 굉장히 좀 저렴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출연시켜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지금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 출연시켜 달라. 네. 국민의당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다 출연시키니까 찍소리도 안 해. 그겁니다. 출연시켜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진짜
요즘처럼 교육의 개념이 그 사회교육, 평생교육, 네. 심지어 뭐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교육에 대한 이 정의를 새롭게 해나가는 이 시기에 여전히 이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뭐 일부 의원이겠지만 주장을 보면 교육은 수능, 그렇지. 교육방송은 수능방송 네. 이런 또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학방송.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저번 정권에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EBS가 편의 뭐 교재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수능에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데 네. 네, 뭐 그것도 뭐 역사 부분 뭐 내용 바꾸라고 막 개입했다가 한번 그렇죠. 뒤집어진 적도 있었고. 네. 네. 자기들은 그렇게 뭐 오히려 더 심하게 개입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그 새누리 그 자유한국당 그 과방위 위원들이 이 EBS 관련 법안은 손을 보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요거는 뭐 아마 되진 않을 거예요. 뭐 지금 뭐 국회 구성도 그렇고 뭐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용이어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걸로 끝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누군가 나서서 야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 우리가 더 우스워지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지 아무거나.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자료 그렇지. 네. 일기잖아요. 사실 저 국정감사 앞두고 여러 공기관들은 지금 사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뭘 갖고 잡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국정감사를 앞두고 EBS 압박용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군기잡기용. 이 지금 네. 저 김재동 주진우 출연료 갖고 그러는 것도 네, 이거 군기잡기야. 네. 군기잡기 이 씹새끼들. 어? 기왕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런데 말이야. 네. 김용민 출연료 논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고액 출연료 논란. 예? 제가 듣기로는 네. 논란이 될 만한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요. 어? 김재동 주진우 출연료 논란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일어나는 거 난 두고. 처음에 내 건 안 들여다봤겠어? 다 당연히 들여다봤지. 들여다봤지. 예. 왜냐면 KBS 앞두고는 다 제출하게 돼 있거든. 근데 10일 안 걸잖아. 왜 안 걸겠어? 저렴하니. 아니 근데 기왕에 그 얘기 했으니까요.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렇지, 그렇지. 예. 그 김재동 주진우 관련한 출연료 네. 특히 그 김재동 관련해서 연합뉴스가 기사를 쓴 걸 봤거든요. 네. 그때 상당히 그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문제 제기를 한 주된 그 노조가 네. 공영노조예요. 맞아요. KBS 그리고 공영노조. MBC에서도 제3노조. 제3노조에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 노조가 전임 경영진이라든가 네. 이럴 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적어도 그 정도는 최소한 설명을 해주면서 뭐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반 그 KBS라든가 MBC의 그 노조가 몇 개씩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그 독자들이 봤을 때는 네. 야 이거 노조에서 이렇게 세게 문제 제기하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뭐 이렇게 뭐 그 직원들도 반대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연합뉴스가 대단히 그 보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재석 씨가 회당 1,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도 넘는 프로그램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유재석하고 김재동 주진우가 같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재동 씨는 생방송이에요. 그렇죠. 생방송이고 굉장히 고도의 절제된 언어와 비상한 그런 그 이 판단 능력, 재치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한밤에 350만 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하는 건 주진우 기자는 취재도 합니다. 네. 취재까지 해요. 그러니까 방송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예. 그 딱 한번 가서 스텝이라고 봐야 돼요. 몇 시간 뭐 녹화하고 집에 가는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애들은 액수만 갖고 얘기하잖아. 사실 액수가 가장 섹시하거든. 사람들한테. 예. 근데 난 섹시하지 않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진우 선배와 이 김재동 씨 논란을 지켜보면서 저는 나도 브리핑 내가 준비하는데 난 이게 뭐야?
아니 뭐 사실 뭐 그래서 고비용 구조가 문제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까지 다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야지. 이게 딱 추진우, 김재동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봐봐요. 왜 그러겠어? 다음에 또 저 김어준 얘기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어준도 저 서울시 네. 그쵸. 그 사업소인 교통방송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자유한국당 뭐 일부 의원들이 TBS를 본보기로 한번 국정감사 때 뭐 세게 뭐 준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줘야 뭐 무슨 이슈 파이팅을 하더라도 파이팅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한마디만 하면 다들 그 비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니까 네. 뭐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김용민 출연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면 내가 조금 관심을 가져줄 의향이 있습니다. 네. 네. 김용민 출연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네. 제가 직접 제 출연료 댓글을 달 겁니다. 아니 보통 이런 그 기사 쓸 때 네. 김재동과 주진우는 네. 이렇게 받는데 네. 네. 같은 낙곰수 멤버인 네. 김용민은 네. 이렇게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런 기사도 나올 법한데 그런 기사 안 나오더라고. 아, 참, 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개고생을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 뭐 음악 한 곡 제대로 나가지 않는 프로, 그런 프로에 MC를 하고 있어요. 2시간 하루 2번. 네. 아, 그러니까 이 딴 프로, 특히 뭐 2시간짜리 음악 프로 하는 친구들은 노래가 뭐 시간당 한 10곡씩 튼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멘트 시간은 20분에서 20분도 안 돼요. 자기 하는 멘트는. 그 한마디로 음. 그 목과 음. 머리 음.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 시간이 방송 중에서도 보장이 되죠. 네. 하지만 예. 시사 쪽은, 프로그램 그렇지 2시간짜리 않습니다. 2시간짜리 하루 2번. 예. 죽습니다. 아, 죽어요. 네. 그리고 이것까지 하잖아. 이것까지. 네. 야, 죽어요, 진짜. 주말 동안에 14시간을 잤어, 14시간을. 아하. 그래도 잠은 주무시네요. 자고 먹고 또 자. 네. 또 자고 일어나고. 그만 살쪄서 그렇습니다. 가끔 그래서 김영민 PD가 아주 가끔 페북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는 거. 네. 아, 그거는 딴 뜻이 아니고, 네. 우리 저거 좀 달라고. 광고 좀 달라고. 베개 광고, 이런 거. 네. 예. 특히 저번 주 녹화할 때는 김윤 PD 그냥 1부 녹화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2부에서 고기 먹고 살아났대요. 자, 그래 하여튼 뭐 지금 국정감사철 앞두고 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설치고 있는데 제 아는 선배 한 분이 요번에 어디 공기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기관 대표가 됐는데 아니 뜬금없이 자유한국당에서 네. 조사가 들어왔어. 음. 이 사람이 왜 여기 공기관장이 됐지? 또 이 사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다만 뭐 어떤 공직 발탁이라든지 혹은 뭐 내부 승진의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전관예우 차원에서 들어와야 정상인 네. 조직에 들어간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떤 논리로 돌파를 하려 하냐면은 이 선배가 저기 경희대 나왔거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야, 이 정부에서는 경희대 출신이면 그런 의심을 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경희대 태권도 학원들 조심하십시오. 예, 문 대통령이 경희대 나왔다고 지금 경희대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 선배한테 축하드린다고. 야, 비로소 당신은 이제 문재인 인맥이 됐다. 야, 그러면 응.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인맥이냐? 그렇죠. 참나 진짜. 걔네들은 왜냐면 걔네들 상식에는 다 이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다 이게 어떻게 좀 인연으로 뭐 인맥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특혜 채용을 하는 거 이런 인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이고. 실력으로 뽑는 걸 걔네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경희대 나왔다고 아니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굴도 스쳐본 적이 없고 그 인생의 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차원도 한 타임도 한 프레임도 같은 뭐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단지 경희대 출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하. 예. 경남 중학교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저기 아마 김무성도 경남 중학교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김무성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은 네.
경남중 인맥이 된 거네. 안 그래요? 네. 네, 이게 그렇죠.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말 아니, 아무거나 막 던지는 그런 논리입니다. 식으로 따지면 예. 황교안 전 총리랑 네. 고 노회찬 의원도 음. 경기고등학교 동문 아니에요? 동문이야. 아는 사이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삶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그쪽에서는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거기서는 뭐 동창회 이런 거 하면서 막 인맥이 형성되겠지만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네, EBS 좀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은 그 EBS가 지금 직원들의 80% 이상이 지금 EBS 장애랑 사장의 사퇴를 왜 촉구를 한 이렇게 상태거든요. 인심을 잃었어요, 그 양반?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장애랑 사장은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이제 임명이 된 사장인데 그쵸. KBS PD 출신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KBS도 그렇고 뭐 EBS도 그렇고 이 UHD 방송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오고 가고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EBS랑 KBS가 이제 공영 방송이고 이거는 뭐 KBS 원하고 그다음에 EBS 같은 경우는 필수로 써야 되는 방송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네. 대표적인 공영 방송인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안 받고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수신료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수신료가 TV가 있는 모든 가정에 강제적으로 징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수신기를 통해서 KBS를 보든 안 보든 무조건 2,500원인가 내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죠. 네, 그 돈을 내면 한전이 거기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가요. 대신 한전이 그렇으니까. 전기요금으로 그렇죠. 걷어가니까. 네. 예. 수수료를 떼가고 이게 남은 돈을 KBS랑 EBS한테 주는데 근데 이 배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KBS랑 EBS에 주는 걸 100이라고 하면은 KBS가 한 97을 가져가요. 거의 다 가져가요. 네, 그리고 이제 EBS가 3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UHD 문제가 딱 제기가 되고 나서 요걸 이제 설비를 구축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돈 투자를 장혜랑 사장이 KBS랑 3대 1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EBS 노조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신료는 97대 3인데 왜 투자는 3대 1로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EBS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실상 뭐 강화도 쪽에 같은 좀 그런 불평등 그런 거가 있는 거죠. 투자도 97대 3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수신료를 3대 1로 하거나. 네. 그렇지. 네, 이게 뭐 EBS 직원들 입장에서 EBS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불쾌할 만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네. 수신료가 그 KBS가 거의 대부분이 다 가져가는 것도 맞고, 네. 근데 그런 거 맞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좀 뭐랄까요, 하여튼, 근데 뭐 그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은 좀 들더라고요.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 게, 네. 물론 뭐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정색을 하고 달려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니까 뭐 제 느낌입니다. 저 EBS에 2005년인가 한번, 2006년인가 한번 출연한 거 말고는 EBS하고 인연이 전혀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멀찌감치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장혜랑 사장이 미워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굉장히 그 작은 비율이고요. 네. 보다 큰 이유는 EBS 출신 사장을 사장으로 앉히고 싶은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 아닌가. 사실은 뭐 그동안 EBS 사장 했던 분들이 뭐 교육부 관료가 온다든지, 네. 그렇죠. 혹은 뭐 타방송에서 오신 분들이 한다든지, 근데 EBS 출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EBS 출신의 사장을 둠으로써 EBS의 이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장혜랑 사장이 KBS 출신이니까 KBS 가서 굴욕적인 합의를 해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비슷하죠. 네. 저는 두 분 말씀 맥락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까 정상근 선수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노조가 문제 제기하시고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거의 그 전면전 양상으로 지금 노조가 네.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정상근 선수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안이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밖에 이제 시청자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이렇게 전면전 양상으로 갈 만한 그런 사안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단 물음표를 딱 찍고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거는 아까 김용희 PD가 저는 잘 설명을 해줬다라고 봅니다. 음. 예, 맥락상 그런 어떤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EBS 구성원들도 예전에 뭐 이명희 교수가 사장으로 내려온다 막 그렇죠. 그랬을 때 음. 뭐 많이 싸우고 또 네. 뭐 EBS 낙하산 사장 뭐 이사장에 대한 뭐 불신임 투표도 이끌어내고 음. 하여튼 뭐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 적폐들과 맞서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완전히 좀 배수진을 친 느낌이 좀 네. 들더라고요. 음. 그런 결의가 좀 보이는데 그래서 좀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좀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은 네. 생각은 좀 있어요. 네.